애플 TV 플러스가 1,000억 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파친코에 대한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집중됩니다. 동명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도서를 원작으로 한 파친코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8일 5회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 작품은 공개 후 미국 비평 사이트 IMDb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4점,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는 98%를 받았습니다. 롤링스톤은 파친코는 예술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주제를 다룬다. 원작의 촘촘함과 영상물 특유의 장점이 완벽하게 결합한 가족 대서 사실. 할리우드 리포터는 강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더 플레이리스트는 2022년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칭찬했습니다. 파친코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제1조선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며 일제강점기 스타일, 강제노역, 위안부, 관동대지진 학살 등 탄압받는 조선인들의 모습과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인들의 멸시와 차별을 견디며 살아간 제1조선인들의 삶을 4대에 걸친 가족사로 풀어냈습니다. 애플은 이 같은 내용 때문인지 파친코 관련 일본 홍보를 자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거주 중인 한일 부부 유튜버 박간혜는 파친코가 일본에서 거론조차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일본 현지인의 시선으로 분석했습니다. 박간혜 채널을 운영하는 오상은 대한민국에서 히트인데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시청자들로부터 파친코 봤냐는 질문을 받고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인 추미코가 일본 사람이지 않나. 추미코는 낯설고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민감한 주제를 다뤄 일본과 한국 사람이 느끼는 점이 상당히 차이나는 드라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상은 화제성을 떠나 일본에서는 파친코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애플 공식 유튜브 계정엔 공들여 파친코를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공식 계정엔 예고편조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애플 TV 플러스를 가입하면 볼 수 있지만 유튜브에선 파친코 관련 영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애플 측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애플 전체 매출의 7에서 8%가 일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상은 파친코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한 내용이 요소 숨어 있다며 자극하면 안 되니 홍보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친코와 같은 대작들이 공개되면 많은 유튜버가 줄거리를 편집해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유튜버들은 파친코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은 일부에선 애플이 홍보에 소극적이더라도 일본에도 유튜브가 있으니 보겠지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저작권법이 엄격한 곳이라며 저작권을 가진 쪽이 아예 홍보를 안 하겠다고 하면 퍼질만한 요소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일본 미디어도 파친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에서 드라마 파친코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는 한류 전문 채널이나 한국 뉴스를 전하는 중소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오상은 유명 미디어는 파친코에 대해 아예 다루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은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또 파친코는 그동안 일본에서 유행했던 한류 드라마와는 다른 결의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애플 TV에서 파친코가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자 일본인 유튜버들이 단체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대표적인 것이 아예 다루지 않거나 저작권을 핑계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네티즌들이 이 꼼수를 알아채고 이게 일본의 한계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인들은 정말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반성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잘못된 게 없다고 믿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전범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전쟁 중 일본 역사에 대해 아직도 침략 전쟁을 벌여 큰 폐를 끼쳤다는 왜곡 교육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 일본이 침략했다는 왜곡 역사를 믿는 것은 중국 남북한 러시아를 기쁘게 할 뿐이다. 이제 일본인들도 각자 제대로 조사해서 일본이 당한 처사를 알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만행과 제1동포 문제를 다뤘다. 특히 일본의 쌀 수탈,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에 탄압받던 조선인들의 모습, 일본에 건너간 그들에게 퍼진 관동대지진 학살 등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라고 하는 이한국 교수가 드라마를 왜곡하고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반일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바보 교수 같은 것이 달콤한 꿀을 빨기 위해서 계속 증식하겠지요.
이런 것은 일단 제쳐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내에 있는 제1활동가 야당 의원 매스미디어 등의 국내의 반의를 어떻게 배제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국제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조작한 뒤 영화로 사실인 양 선전해 일본의 이미지를 철저히 훼손합니다. 프로파간다로 마치 러시아랑 똑같아요. 일본 정부는 악질적이라며 한국을 비난해야 합니다. 이것을 묵인하면 점점 더 터무니없이 악질적인 영화를 작성하고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할 거예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출판 금지하려고 획책한다든지, 최근 화제의 우길기의 진실이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알리는 유튜브 광고의 전송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야말로 당신들이 거짓 이탈로 날까 두려워하는 행위나 다름없지. 지금의 일본에서의 제일은 대부분 자주적으로 왔거나 미립국자들이다. 이런 사실을 그때그때 공개하면 이상한 조작극은 사라진다. 정부도 일 좀 해줘. 지금은 한국 유튜브의 우길기 사실이나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외무성 광고로 겨우 평가하고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것은 나라나 민족, 개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진실이지만 한국에서 거짓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 그보다 한국이 왜 일본을 괴롭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건 일본이 약해서다. 그들이 큰 소리로 위협하면 강하게 부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울음장을 놓으니까. 책과 한국의 역사 왜곡은 지겹도록 분노를 느끼게 한다. 위안부라는 사람은 매번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언급하면 증언이 뒤바뀌고 항상 울면서 얼버무린다. 심지어 징용공이란 자도 조선에 일이 없으니 임금 좋은 일본으로 건너가 고수입도 얻고 복리후생도 받아놓고 지금은 강제라고 아우성친다. 이런 왜곡에는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일본이 뒤늦은 제국주의 국가이기에 필사적으로 식민지를 이용해 국가를 차지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미 제국이 행한 것과 같은 통치를 일본이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악랄한 것은 아닌데 거기서 당장 나치니 뭐니 한국 측이 나서니 헷갈리게 만든다. 식민지적인 것이긴 했지만 확실히 한반도의 그 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었다. 그것을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독특한 유교적 개념에 따라 전부 악으로 처단한다. 하긴 이 부분은 조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100년은커녕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도 그들이 더는 왜곡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밟아야 한다. 거짓 주장도 영겁에 걸쳐 계속되면 사실이 돼버려 일본이 무엇을 하든 쓰레기 국가라고 기록되어 버릴 것이다. 최근엔 우크라이나의 일도 있고 하니 세계는 한국의 역사 또한 식민지 지배를 받은 비참한 역사라고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에 대해 일본인이 발끈해서 격렬한 말로 매도하는 짓을 하면 일본인 및 일본의 인상만 더 나빠질 것이 틀림없겠지요. 그들은 일본의 그러한 자멸이 목적이겠지요.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고려 왕조가 어떤 정권이었는지, 양반제가 어떤 제도였는지 사실로 기록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이를 통해 한류 역사 드라마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 있고 일제가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나쁜 일들의 대부분이 정작 누가 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